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교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입술과 턱의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교정은 치아만 가지런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턱의 위치나 입술의 돌출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교정을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생기고 교정 중간에 치아 발치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환자분 스스로가 원하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교정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가지런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체크를 하게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턱의 라인이나 입의 돌출감, 합주기와 같은 입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입술의 변화는 아무래도 앞쪽 치열 각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정교합을 분류했었던 앵글, 여러 분석법을 만들어낸 버스턴, 트위드 등 여러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하안모는 교정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특히 입술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에스테틱 라인이라는 턱의 전방과 코의 전방을 연결한 선을 이용해서 입술의 돌출감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라인보다 입술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들보다 2mm 정도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 에스테틱 라인보다 윗입술이 2mm 정도, 아랫입술이 1mm 정도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게 대략적인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분석법 중에 S라인이라고 알려진 스테이너가 제시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턱의 전방부와 코 기둥의 변곡점을 연결한 선을 S라인이라고 부르고 서양인은 이 선과 입술이 접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2mm 정도 입술이 전방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분석법들 중에서 좀 더 정확하고 유효성이 높다고 알려진 분석법은 버스턴이 제시했던 B라인입니다. 턱의 전방부와 서브나자를 이은 선으로 서양인의 경우엔 2mm 정도, 우리나라 사람은 윗입술이 5mm 정도, 아랫입술이 4mm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심플하면서 많이 알려진 분석법은 에스테틱 라인을 활용한 분석법이지만 사람의 외모를 하나의 기준으로만 정형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통계는 엄청나게 많지만 발표되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상악의 앞니가 2mm 정도 들어가면 1mm 정도 윗입술이 따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앞니는 거의 1:1의 비율로 들어간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구치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위아래 입술이 보통 3-4m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워낙 심한 부분이라 그런지 이를 자세히 조사한 논문은 따로 없습니다. 입술에 한정하기보다는 치아와 연조직 사이의 두께를 조사한 논문은 일부 있는데 사실 연조직 두께는 입이 들어가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되고 입 안쪽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연조직의 두께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밖에서 보는 입술은 얇아졌다고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치아가 들어가는 것과 연조직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논문 발표도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계적 결과가 나오는 데는 환자분의 입술 두께에 따른 개인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술이 두꺼우신 분들은 치아 이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게 되지만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치아 이동에 따라서 연조직 이동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 발치 교정을 통해서 입이 너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랫입술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랫입술과 턱을 연결하는 라인인 라비오멘탈 폴드라는 부분이 깊게 형성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보통 무턱의 얼굴 형태를 갖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아랫입술 경계와 턱 전방을 연결한 선에서 4mm 정도 안쪽으로 깊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이상적인 수치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교정으로 가장 해결이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아의 전방 각도와 위치 이동으로 턱과 입술의 라인을 개선하는 것이 교정하시는 환자분이 가장 만족도 높은 진료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상적인 형태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입술이 1mm 내외로 벌어지는 비긴장성 형태를 가진 입술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술을 다물기 위해서 억지로 긴장된 형태를 가지게 되어 이 턱근이라 불리는 멘탈리스 머슬이 자갈 모양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무턱이 심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고,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레 입술이 많이 벌어지고 입이 많이 돌출된 듯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외모적인 손해와 함께 입으로 숨도 많이 쉬게 되고 입안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교합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의 여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입술의 형태는 편안하게 있을 때 자연스레 입술이 다물어져야 되며, 위의 입술 두께랑 아랫입술 두께의 비율이 대략 1대 1.6 정도의 비율을 가진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이 나와 보인다의 문제는 코와 입과 턱의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환자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교정 치료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랑 변화 양상의 예측을 통해서 환자분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여 진료하는 의사분과 진료받는 환자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교정은 다른 진료들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의 주기적인 내원, 고무줄이나 장치 착용의 협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대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아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연조직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교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